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 BMW Z4 M40i입니다. 일단 G4 Z 시리즈의 이제 뭐 역사를 보면 Z1이 있고, 그 다음에 Z3, 그 다음에 G4 이렇게 나왔는데, G4 같은 경우는 제가 285 모델을 한 2년 정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9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너무 구형틱한 느낌이 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F바디가 나올 줄 알았는데 F바디 나오지 않았고 바로 G바디, G29 이제 로드스터 G4 차량이 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지원해 주신 차량인데 마음껏 까라 그래서 찍게 됐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으셔가지고 8,400만 원에 구매를 하신 차량이에요. 그래서 M40i 모델이고 380마력 50토크, 그래서 굉장히 고출력의 고토크를 내는 차량입니다. 뭐 조금 특장점이라고 하면 오스트리아 마그나 슈타이어 공장에서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토요타랑 이제 공동 개발한 5세대 플랫폼을 이제 공유해서 스프라랑 요 Z4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엔진룸 열어서 이제 엔진 살펴보고 하체도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열었는데 엔진룸에서 이제 제일 이색적인 건 크램쉘 후드. 크램쉘 후드 제가 늘 말할 때 이제 크램쉘 후드가 이 휀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를 저는 크램쉘 후드로 쳐요. 그래서 이렇게 휀다 모양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형태를 크램쉘 후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형 G바디 Z4는 굉장히 엔진룸에서 좀 이색적인 약간 수제작차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차량의 플랫폼은 여러 차들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Z4 전용 설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G4 하면 이 앞쪽 프론트가 굉장히 노즈가 롱노즈의 쇼테크, 그게 정석적이었는데, 이 G바디가 처음 나왔을 때도 욕을 엄청 많이 먹길래 차가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립니다. 그게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랑 출력적인 부분에 있을 때 기존에 이제 35IS 대비했을 때 이 녀석이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세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드탑 로드스터였는데, 이 녀석은 다시 전작처럼 소프트탑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별로 디자인적으로 Z4의 그 강렬한 이미지가 이제 289 모델에서 있었는데, 신형에선 그런 포스가 없어가지고 판매가 되게 저조한, 그나마 판매되는 것도 20i 제일 저렴한 모델이 많이 판매됐는데, 지금은 약간 할인도 해주고, 그리고 수프라에서 1000만 원 더 보태면 이제 뚜껑 열리는 로드스터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요 M40i 모델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 튜닝만 했을 때도 휠마력으로 100마력 이상 올라가는 B58이라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공차 중량도 1500 초반이죠. 1560km인데 공차 중량도 상당히 가벼운 축에 속해요. 그래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박스터 대비했을 때 이 녀석이 출력이 이제 월등히 더 높다 보니까 박스터보다 또 저렴하고 차가. 그래서 요 M40i 모델이 요즘 들어서 조금 찾는 추세이긴 한데, 판매량은 이전 Z4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욕심나는 모델은 아니에요. G바디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289 대비했을 때 이게 완벽한 신형의 Z4라는 모습은 사실 엔진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라서 조금 좀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전 세대는 이제 SMG 미션이라서 스포츠성이 굉장히 높은 미션이었는데, 지금 이 녀석은 그냥 무적의 ZF 8단 자동 미션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인터넷 이제 짤로도 많이 도는데, 요 커버가 이 수프라랑 딱 맞아요. 1대1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갖고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행동은 그 수프라에다가 이 BMW 요 커버를 씌워서 많은 장난을 치더라고요. 이 B58 엔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아주 혁신적이었고, 센터 인젝션의 센터 플러그 방식을 사용하는 요 모델에 이제 포트 분사까지 추가해가지고 튜닝하는 튜닝샵도 많았고, 그래서 이 B58을 가지고 필마력을 1000마력대까지 올리는 녀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S58 엔진은 800마력까지 무난하게 올라가고, 거기서 1000마력 올리려면 이제 포트 분사를 추가하고 이 고압 라인을 죽이는 방식으로 튜닝하는 튜너들이 많이 있었는데, B58은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모듈러 플랫폼에서 모듈러 엔진을 개발한 그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B58 엔진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같은 엔진 모듈러 플랫폼에서 생산을 한다는 거. B48이 있고 B38도 있고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S 엔진, 그래서 지금 G바디 M4, M3에 사용하는 S58 엔진 이렇게까지 사용을 하는데, 요 엔진의 근반을 두고 있는 기본 설계는 이제 모듈러 형식으로 개발 진행돼서 튜닝을 하면 S, 그래서 이제 디튠을 하거나 실린더 기통을 잘라내면 이제 4기통, 3기통 이렇게도 갈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BMW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이제 현대도 똑같은 수순을 밟고는 있어요. 현대에서 사용하는 엔진에서 2기통을 잘라내면 4기통, 그런 식으로 모듈러 형태로 엔진을 개발하는 브랜드는 벤츠, BM, 아우디, 현대, 기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흡기 시스템은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흡입을 해서 싱글 터빈에서 공기를 압축해서 요 가는 라인이 이제 공급 라인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전 공냉식 대비했을 때 많은 공기를 압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터보 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연비도 굉장히 준수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순행식 인터쿨러를 채택하고 있어서 더더욱더 연비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행식 인터쿨러를 갔을 때 환경법 대응이 좀 쉬워요. 그래서 순행식 인터쿨러로 갔고, 근데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체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체에 와서 언더커버를 뜯는데, 이 언더커버가 BMW 같은 경우 밑에 이제 풀커버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좀 두꺼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 역할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박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 앞쪽에 보면 멤버의 구성이나 이런 건 전부 다 풀 알루미늄이에요. 메인 프레임, 메인 차대까지 풀 알루미늄에 리벳 형으로 이제 접합한 형태라서, 근데 요 플랫폼을 같이 쓰는 게 이제 수프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 공간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손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있고, 정비성이 굉장히 용이해요. 특히 엔진 마운트나 미션 미밍 교환하는 것도 너무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멤버를 탈착하는 행위가 너무 쉬워요. 구형 F바디까지만 해도 요 멤버 내리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F바디는 그나마 쉬웠다. 그 이전 모델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신형들 모듈화 플랫폼 오면서부터는 이 메인 프레임이랑 서브 프레임을 따로 설계하다 보니까 이 정비성이 굉장히 용이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좀 괜찮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도 2호, 뒤에는 285, 그래서 380마력이라는 출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행할 때 막 엄청 파워풀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예전 구형 Z4 탈 때만 해도 이제 경량 로드스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약간 묵직하고 드라이빙을 할 때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좀 특이한 모델이라서 좀 생소한 느낌의 Z4다. 그래서 로드스터이긴 한데 뭔가 GT를 타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요즘 차들이 다 그런 컨셉으로 가니까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좀 괴리감이 있다, 구형 Z4 대비했을 때. 그리고 이 앞쪽 로우암 픽업 포인트도 이 서브프레임 안쪽으로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얼라이먼트 변화값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랑, 그래서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이제 코너에 주의 받아서 타이어가 눌릴 때 타이어가 뒤로 움직이는 모먼트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요 BMW의 특징. 그 중에서도 이 컨트롤 암을 멤버 채 안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도 BMW에서 주로 많이 보여주는 성격이에요. 로우암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이 앞쪽 쇼바의 이제 스러스트 각이라 해서 쇼바가 눕는 각도는 많이 눕히지 못했어요. 예전 M이나 이제 Z4 같은 경우 쇼기 많이 누워있는 형태를 뛰는데 이 녀석은 많이 눕히지 못했어요. 근데 하체 강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아까 엔진룸에 보셨다시피 엔진룸에 여유 공간이 많아요. 안으로 끄집어 들어와서 이제 쇼바의 스프링을 상대적으로 속도 대비 스프링 상수값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쇼크 타월 안으로 넣는 거. 쇼기 천천히 움직일 때는 저항이 없지만 빨리 움직이려고 할 때는 이 경사각 때문에 빨리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고속 선회각이나 순간적으로 핸들을 줄 때 쇼기 어느 정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가 눌리는 형태라서 그 옛날 형태의 차를 타보다가 이 녀석을 타보면 조금 Z 시리즈랑 잘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쪽 브레이크 덕트 형태도 스포츠를 지향하는 BMW 모델은 이 브레이크 덕트가 휠하우스 앞쪽에 장착되어 있는데, 이 Z4도 역시 장착되어져 있고 풀 알루미늄으로 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경량을 성공해서 현과 하 질량을 떨구는 거에 엄청난 노력을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너클의 강성이 약해지다 보니까 너클을 3D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캐스팅 단조네. 약간 주물 단조 형태로 해가지고 너클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강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쇼업 쇼버에 옵셋을 주기 위해서 휠이 앞쪽 타이어를 2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휠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이 들어오는 휠을 피해서 쇼기 위치해야 되다 보니까 이 너클이 비약적으로 거리가 길어졌어요.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거를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되게 엄청난 많은 노력을 썼다. 그냥 스틸로 가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스틸을 빼고 알루미늄으로 제작했어요. 근데 이 너클은 제가 Z4 말고는 본 적이 없어서 많이 판매되는 주력 모델이 아닌데도 이렇게 큰 신경을 쓰는 게 조금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이 엔진 파워 유닛 파워트레인이 뒤로 밀리는 걸 막아주는 게 이 미션 마운트에 있어요. 미션 마운트에 보면 아주 강력한 이제 케블라보다 좀 되게 하드한 소재의 끈이 있는데, 이 끈이 이제 파워트레인 뒤로 밀려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F1들 보면 휠에 연결되어 있는 케블라 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션 미미의 케블라 섬유 같은 아주 강력한 섬유로 된 끈 두 개가 양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있는 이유는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파워트레인이 캐빈룸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제 승객의 다리 쪽이나 이제 허벅지를 가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뒤쪽에 안전장치를 걸어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메이커가 해놓은 거 보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색적인 거는 엔진 마운트 잡는 거.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 모듈러 플랫폼에서 다 같이 쓰는 거라서 엔진 마운트를 잡는 브라켓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터빈이나 일본 다운파이프 배기, 그 배기가 보통 예전 BMW 같은 경우 정비를 못할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신형들은 일로 손이 다 들어가요. 굳이 파워트레인을 드랍하거나 엄청 어려운 난이도 없이 모든 정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정비성이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하고 요 뒤에는 이제 저희가 늘 보던 ZF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8단 미션은 그냥 얘가 45HP? 그러니까 50토크에 대응하는 딱 그 영역에 맞는 미션을 넣어놨어요. 일단 뒤에 왔을 때 풀 커버로 다 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뒤쪽 공력 상승이랑 뒤쪽에서 쳐대는 텀블 때문에 이제 고속주행 때 잡음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게 보여요. 그리고 앞쪽에서도 얘기 안 했지만 이 언더 코팅이랑 이 풀 커버 같은 거를 엄청 잘 돼 있어요. 특히 이 언더 코팅 플러스 방진을 하기 위한 이 폼은 진짜 BMW가 벤츠보다 오히려 더 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이런 Z4 시리즈에 경량화 하겠다고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깎아 넣으면서 저 무겁고 두꺼운 폼을 쏘아 제끼는 거는 뭐 브랜드의 신뢰성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 이제 링크는 5링크 시스템이라서 요즘 소형차나 뭐 스포츠 컨셉으로 나온 차들이 4링크 시스템으로 이 트레일링 안방식으로 많이 가는데, 이 Z4는 옛날부터는 아니더라도 이
5링크 서스펜션으로 완성된 뒤쪽 트랙션을 구사한다. 그래서 뒤에 멤버도 상당히 큰 볼륨으로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뒤에 이제 이 로드스터다 보니까 이런 보강 브릿지 같은 게 엄청 잘 돼 있어요. BMW 컨버터블 모델이나 아니면 이 로드스터 차량들은 이 브릿지 보강이 엄청 잘 돼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뒤쪽 리어 디프는 M 디프, 저 M40i에 걸맞는 M 디퍼런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코너링 성능이나 주행 안전성, 험로 탈출도 용이할 것 같다. 뒤쪽으로 왔을 때 이제 요것도 이제 프로파일 파이프로 뽑아낸 거를 절단해서 만드는 건데, 요것도 프로파일 파이프를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내려면 금형비도 상당해요. 근데 이 부품을 제트포만 쓰는데 이렇게 보강을 해놨다. 보강도 해놓고, 그리고 경질 아노다이징이라 그래서 하드 아노다이징, 그래서 약간 그 표면을 정기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표면을 이제 산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검은색이나 국방색을 띠는 거는 경질 아노다이징이라 그래서 이 알루미늄의 표면 강성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강성도 좋아지는 거라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곳에 쓸데없는 디테일에 엄청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제 BMW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M3, M4는 이런 게 더 많이 보입니다. Z4 이제 M40i라는 그 M이 진정한 M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다 신경 써서 만드는 거랑, 뭐 디퍼런셜도 정기적인 ELSD 제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뒤쪽에 냉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마감이나 완성도를 놓고 평가했을 때는 굉장히 꽤나 준수한 녀석이다. 머플러도 중통 라인이나 이런 데 이제 밴딩하고 울고 찌그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수프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머플러의 마감이나 완성도는 독일 차들은 아직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데 특히 막 되게 보기 싫게 절곡이 되어 있고, 여기는 밴딩하면서 주름 잡힌 형태, 이런 부분이 조금 독일 브랜드는 아쉬워요. 오히려 국내 이제 세종 머플러 같은 회사들이 이런 머플러 라인이나 용접, 그리고 밴딩 이런 퀄리티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오면 요즘에 볼 수 없는 진짜 리얼 머플러 팁이 있어요. 리얼 팁. 요즘은 다 이미테이션 팁인데 진짜 머플러 팁이 있고, 뒤쪽에 이제 스포츠 모드 나왔을 때 가변 플랩을 제어하는 플랩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머플러는 굉장히 하드하게 잡혀 있는 형태라서 머플러를 이렇게 하드하게 잡는 이유가 배기음색 플러스 차에서 나오는 진동을 어느 정도 실내로 유입을 시켜서 운전자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진동도 약간씩 실내로 흡수시켜서 기분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독일의 스포츠 브랜드들은 다 이렇게 하드하게 잡는 경향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같이 M40i Z4 모델 살펴보셨는데, BMW답게 역시 하체 마감이나 뭐 완성도는 월등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브레이크 시스템은 조금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브레이크는 좀 하자가 있다. 근데 보통 그냥 일반 공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서킷에서 운영했을 때는 저 캘리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BMW 언메이크 때 제가 사용해 봤었는데, 예, 그런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40i 모델 이제 로드스터라고 하기에는 체격이 많이 커진 녀석인데, 전작 대비했을 때 오히려 50kg 감량을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느낄 때는 이 녀석만의 나름 매력이라고 하면 400마력에 가까운 출력에, 그리고 로드스터라는 장점, 그리고 무엇보다 제 SE1000보다 공간이 월등히 넓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가기 너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M40i 구매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는 저는 M2, RS3, 박스터, 수프라, 그 다음에 Z4 M40i 모델 다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나름 이 로드스터라는 장르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차로 뵙도록 하겠습니다.